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우리 교과서 16페이지입니다. 자, 탐구학습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12를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려고 한다. 물음에 답하여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카드를 잘 보시면요. 연두색 카드 1 곱하기 12는 12. 그쵸? 또 다른 방법은 2 곱하기 6, 2, 6, 10이죠. 그래서 칸에다가 우리 6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4, 12도 가능하죠. 그래서 연두색 칸에다가 4를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네모 안에 우리 자연수 넣었고요. 12의 약수를 모두 구하여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랫부분에 와서 12의 약수 구해 볼게요. 자,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이므로 12의 약수는 나열해 볼까요? 1, 그리고 2, 3, 4, 6, 12 이렇게 12의 약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12의 약수 중 소수인 것은 이라고 물어봤죠. 그럼 소수만 한번 찾아볼게요. 2 소수이고요. 3도 소수네요. 그리고 없어요. 그쵸? 소수인 것은 2와 3이다 라고 우리 칸이 조금 작지만 써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키우기 한번 보겠습니다. 12를 소수인 2와 3만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글쎄요. 2와 3의 곱으로만 12를 나타낼 수 있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소인수라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꼭 짚고 넘어가 봐야 되겠죠? 빨간색으로 소인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부터 밑줄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2와 3 같이 소수인 인수를 소인수라고 합니다. 우리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소수가 2와 3이죠. 이런 거를 우리는 소인수라고 하고요. 다른 것들은 그냥 인수라고 합니다. 인수 중에서 소수인 것을 소인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소인수 분해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한번 볼게요. 자, 우리 12의 약수를 구해봤고요. 12는 4, 3, 12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4는 2의 제곱이죠.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과 나타낼 수 있겠죠. 그쵸? 같은 수죠. 이렇게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소인수 분해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인수 분해가 소수들의 곱으로만 나타낸 그런 값을 말하는데요. 한번 직접 해보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18이 되어 있죠. 18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18은 어떤 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긴 합니다. 그쵸? 구구단 안에서 18이 나오죠. 29, 18 혹은 36, 18 이렇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29, 18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분해하는 과정을 가지치기라고 하고요. 이렇게 중학교에서는 소인수 분해할 때 가지치기를 많이 이용한답니다. 29, 18 되었으면요. 2는 소수입니다. 그쵸? 그래서 2는 그대로 두세요. 2는 더 이상 분해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두고요. 9를 또 분해해 볼게요. 9는 3, 3은 9 이렇게 9구단이 외워지죠. 3과 3으로 분해할 수 있겠죠. 3, 3은 9 됐죠. 그러면 3은 또 분해되나요? 3은 소수, 3도 소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분해되지 않을 만큼 분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소수가 마지막에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우리는 소인수 분해를 다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소인수 2, 3, 3 이렇게 분해가 됐는데 2는 한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2 한 번만 써주면 되고요. 3은 몇 개가 있을까요? 3은 2개 있으니까 제곱이라고 쓰고 곱셈식으로 연결하면 18을 소인수 분해한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우리 24도 한번 같이 소인수 분해해 볼게요. 우리 구구단을 외자 땡땡 24 뭐가 될까요?
4, 6, 2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4, 6, 24 생각나는 구구단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4, 6, 24 이렇게 쓰고요. 4는 또 분해가 됩니다. 2는 4 이렇게 분해되죠. 2 곱하기 2로 분해할 수 있고요. 6도 분해가 됩니다. 6은 2, 3은 6 이렇게 분해되죠. 그쵸? 끝까지 분해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소수들이 나와야 우리는 소인수 분해했다라고 하고요. 얘네들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요.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2는 몇 번 나오나요? 네, 2가 3번 나왔으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3이란 소인수는 한 번 나왔죠. 3 이렇게. 그래서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으로 소인수 분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7페이지에서 문제 1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먼저 16을 소인수 분해해 보겠습니다. 16을 구구단을 외우면요. 28, 16 혹은 44, 16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44, 16으로 해볼까요? 44, 16 4는 2는 4, 2가 2개 4도 2 곱하기 2로 소인수 분해 되겠죠? 그러면 끝까지 소인수 분해했으면 우리는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16이라는 숫자는 소인수가 2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2가 몇 번 나왔나요? 4번 나왔죠? 그래서 2의 4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했네요. 그러면 우리 30도 한번 해볼게요. 30도 가지치기 자, 30도 구구단 안에 들어갑니다. 5, 6, 30 이렇게 들어가죠. 그쵸? 5, 6, 30 5는 소인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분해할 수 없고요. 6은 한 번 더 분해가 되죠. 2, 3은 6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써줄 때 우리 보통은 작은 소인수부터 써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2부터 쓸게요.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됐나요? 자, 다음으로 68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8은 구구단으로 땡땡 68인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없죠.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68이 짝수잖아요. 짝수니까 2를 소인수로 가질 것 같죠? 가집니다. 짝수이기 때문에. 자, 2로 나눠보면 2, 3은 6, 2, 4, 8, 34가 남습니다. 그쵸? 그러면 34도 소인수 분해하면 2로 나눠 떨어지고요. 그리고 17로도 나눠 떨어지네요. 2 곱하기 17로 소인수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68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면 2는 2번 나왔죠. 2의 제곱 곱하기 17로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 126도 소인수 분해해 보도록 할게요. 세자리수예요, 여러분. 세자리수라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일단은 짝수라는 걸 알잖아요. 그쵸? 짝수이기 때문에 일단 2로 나눠봐요. 짝수면 무조건 2로 나눠지니까 당황하시지 마시고 2로 한번 슬쩍 나눠봅니다. 2로 나누면 2, 6, 12, 2, 3은 6, 63이 남죠. 2는 소인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고요. 더 이상 분해를 못하고요. 63은 또 분해가 될 거예요. 그쵸? 63은 구구단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구단 땡땡 63 뭐가 있을까요? 네, 7, 9, 63 있죠. 7, 9, 63 됐나요? 7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 9는 한 번 더 소인수 분해하면 3과 3으로 소인수 분해할 수 있겠죠. 네, 당황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쫙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2가 한 번 있고요. 3이 2개 있습니다. 7은 몇 개? 1개 있네요. 그래서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로 소인수 분해 가능하겠습니다. 자, 소인수 분해의 마지막 테마인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약수 구하기가 있어요. 이것도 꽤 좋은 방법이고 여러분 편리한 방법입니다.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면 약수를 구하는데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약수를 구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28로 지금 나와 있는데 옆에 살짝 와서 28로 한번 소인수 분해를 해볼게요. 28은 구구단 범위 안에 있습니다. 4, 7, 28 있죠. 4, 7, 28 이렇게 써주고 4는 2 곱하기 2로 소인수 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주면요. 2의 제곱 곱하기 7로 분해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 표를 살짝 만들어 주는데요. 하나는 2의 제곱의 약수, 하나는 7의 약수로 우리 표를 만들어 줄 거고요. 색깔 다른 걸로 해볼게요. 이쪽 세로에는 2의 제곱의 약수, 그 다음에 가로에는 7의 약수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7의 약수는 1과 7 두 개밖에 없죠. 2의 제곱의 약수, 즉 4의 약수는 1도 있고요. 2도 있고 4도 있죠. 2의 제곱이라 쓰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약수로 가집니다. 그러면 이 표를 가로 세로로 쫙 썼는데요. 얘네들을 곱해 볼게요. 1 곱하기 1 해서 여기 칸을 채워줍니다.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7은 7. 이렇게 가로 세로에 만나는 행과 열을 만나서 열에 만나고 있는 것들을 곱해서 써주면 돼요. 2와 1을 곱해서 어디다 쓰냐면 여기다가 씁니다. 1은 2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2, 7, 14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4, 1은 4. 그쵸? 그리고 4, 7, 28 이렇게 표만 완성하면 모든 약수를 다 찾아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약수를 나열해 보면 1, 2, 4, 7, 14, 28 이렇게 누구의 약수요? 28의 약수를 모두 찾을 수 있네요. 네,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약수 찾는 방법이고요. 한 번만 설명한다고 해서 얘가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 문제 2번으로 같이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의 약수를 모두 구하시오. 미리 소인수 분해했죠. 그죠?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으므로 더 편리하게 우리가 약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일단 2의 제곱의 약수를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쓰겠습니다. 2의 제곱은 1과 2 그리고 2의 제곱 이렇게 3개가 나오고요. 5의 제곱도 약수를 구해보면 1과 5, 5의 제곱 이렇게 세 가지 약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만나는 열에다가 칸에다가 곱셈식으로 쓰면요. 1 곱하기 1에서 1 쓰고요. 5일은 5. 여기는 5, 25죠. 그쵸? 그 다음에 2일은 2. 2, 50. 25와 2를 곱하면 50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4일은 4, 4, 5, 20. 그 다음에 4랑 5의 제곱을 곱합니다. 25 곱하기 4 하면 10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약수를 모두 구하시오. 1, 2, 4, 5, 10, 20, 25, 50, 100 이렇게 나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54도 소인수분해 이용해서 약수를 구해 볼 텐데요. 일단 소인수분해 먼저 해야 되겠죠. 54를 소인수분해 하면 6, 9, 54 이렇게 되죠. 그쵸? 9, 6, 54. 6은 2, 3은 6 이렇게 분해되고요. 9는 3, 3은 9, 3 곱하기 3으로 분해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으로 소인수 분해가 가능하네요. 자, 마찬가지로 2의 약수를 여기다 쓰고요. 3의 세제곱의 약수를 가로 방향으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2는 1과 2 두 개 있고요. 3의 세제곱의 약수는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나열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각각의 표에 있는 가로 세로를 곱해서 셀 안에 써주도록 할게요. 1 곱하기 1은 1, 3 곱하기 1은 3, 3의 제곱이 9죠. 9, 1은 9, 3의 세제곱은 27입니다. 27 곱하기 1은 27. 자, 그 다음에 2번도 가볼게요. 2, 1은 2, 2, 3은 6, 9, 2, 18. 그리고 마지막 27 곱하기 2 하면 54.
그래서 모든 약수를 나열하면 1, 2, 3, 6, 9, 18, 27, 5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생각 넓히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5에 자연수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할 때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여 보자. 자, 여러분, 제곱이 되도록 할 때라고 했죠.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할 때 45는 어떤 수의 제곱이 아닙니다. 이거를 제곱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떤 수를 곱해야 하는지 그걸 알아내래요.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를 제곱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곱수의 특징을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제곱수. 네, 4는 2 곱하기 2죠. 2의 제곱인 수 4는 제곱수입니다. 그리고 9도 3 곱하기 3은 9죠. 그래서 어떤 수 3의 제곱은 9가 되니까 9도 제곱수가 됩니다. 16도 마찬가지로 4 곱하기 4는 16이므로 16도 제곱수고요. 25도 5 곱하기 5는 25죠. 그래서 제곱수는 이렇게 같은 수를 2번 곱했을 때 나오는 수들을 우리는 제곱수라고 하는데요. 이 제곱수를 소인수분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4는 2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9는 3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6은요. 4는 2의 제곱이죠. 보세요. 2의 제곱이 있고 2의 제곱이 있습니다.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을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2 곱하기 2. 그쵸? 2의 제곱을 2 곱하기 2로 썼어요. 또 2 곱하기 2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총 2가 몇 개 있는 거예요? 네, 4개 있는 거죠. 2의 4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네, 됐나요? 자, 5 곱하기 5도 5의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곱수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제곱수는요, 이렇게 지수가 모두 짝수예요. 보세요. 짝수. 지수가 짝수가 돼야만 항상 제곱수가 된다는 거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5를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45는 9, 9다음 범위 위에 있습니다. 5, 9, 45 이렇게 외울 수 있죠? 5, 9, 45. 9는 한 번 더 소인수 분해되죠. 3, 3은 9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3은 2개 있고요. 5는 하나 있어요. 3의 제곱 곱하기 5로 소인수 분해가 되는데요. 3의 제곱 곱하기 5는 제곱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를 곱해주면은 얘가 제곱이 될까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될까요? 네, 5만 곱해주면 보세요.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으로 짠 변신해서 제곱수가 되겠죠. 지수가 뭔가요? 둘 다 짝수여야만 제곱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얘를 계산해 보면 9 곱하기 25죠. 5, 25.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자, 계산하면 225가 되고요. 225는 15의 제곱입니다. 네, 여러분 미심쩍나요? 의심하지 마세요. 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15 곱하기 15 하면 225가 될 거예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어떤 자연수의 제곱을 만들려고 하면 지수를 짝수로 맞춰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인수 분해 그리고 소수에 대한 동영상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블럭을 하나씩 쌓으면 멋진 집이 지어집니다. 파릇한 마당에 커다란 창문도 있네요.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블럭들로 집을 지어볼까요? 쌩쌩!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놀이터도 생겼어요. 집을 지을 때 이 단단한 블럭을 사용했어요. 수의 세계에도 이 블럭처럼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있습니다. 집을 구성하는 이 블럭은 절대 쪼개지지 않아야 튼튼한 집이 완성됩니다. 이 블럭과 같은 수를 소수라고 하는데요. 일과 자기 자신 외에 약수를 가지지 않는 일보다 큰 자연수를 말합니다. (2와 3과 5) 세 가지 수의 경우를 볼까요? 이 숫자들은 각각 1과 2, 1과 3, 그리고 1과 5로 나눠지죠. 이처럼 어떤 수를 나눴을 때 나머지 없이 떨어지게 하는 수를 그 수의 약수라고 합니다. 2의 약수는 1과 2, 3의 약수는 1과 3, 5의 약수는 1과 5가 되겠죠? 세 수 모두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고 있는 소수입니다. 2, 3, 5, 7, 11, 13 등이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약수를 가지지 않는 수, 소수입니다. 일보다 큰 자연수 중 소수를 제외하면 이 수들이 남는데요. 4, 6, 8, 9처럼 남아있는 수를 합성수라고 합니다. 합성수는 일보다 큰 자연수 중 소수가 아닌 수로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를 말해요. 그러면 자연수는 어떤 수일까요? 1부터 시작해서 일씩 규칙적으로 늘어나는 수를 말합니다. 1에 하나가 더해지면 2가 되고 2에 하나가 더해지면 3이 되고 계속 하나씩 더해지면서 점점 큰 자연수를 만들어갑니다. 자연수 6은 1을 6번 더하면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수를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로 나타내면 어떨까요? 작은 수부터 곱하기로 나타내 볼까요? 4는 2와 2의 곱으로, 6은 2와 3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자연수는 소수와 소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로 수를 표현하기. 수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방법이겠죠? 4는 자연수 중 제일 작은 합성수로 2와 2의 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큰 수를 한번 볼까요? 32는 소수인 2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고 135는 소수인 5와 3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네요. 이렇게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소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지구 둘레의 길이를 처음으로 계산했던 고대 그리스의 학자 에라토스테네스. 그는 많은 수 중 소수를 찾아내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소수가 아닌 숫자를 하나씩 지워나가면서 구하는 방법이죠. 모든 수의 약수인 2를 제외하고 먼저 소수 2를 제외한 2의 배수를 지웁니다. 그리고 소수 3을 제외한 3의 배수를 지웁니다. 계속해서 5의 배수, 7의 배수 등을 지워나가다 보면 결국 소수만 남게 됩니다. 자연수 중에서 소수만 걸러내는 이 방법이 꼭 채로 숫자를 거르는 것 같다고 해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라고 합니다. 평범하지 않은 수, 소수. 점점 빠져들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나요? 자, 우리 영상 여기까지 잘 봤고요. 네, 소수와 그리고 소인수분해까지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학교에서 만나기로 해요. 안녕!